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머리를 달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를 어떻든 간에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한동훈 씨나 그 다음에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이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탄핵을 밀어붙인 데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나이가 제법 든 유정복, 김태흠, 김영환 이런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뭐라 이렇게 떠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 국민을 팔아먹은 사건에 기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국민만 팔아먹었을 뿐이 아니고 국가를 적국의 수준에 떨어뜨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반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언짢을 겁니다만은 저의 논평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진짜 배반자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현재 여름 국정 혼란의 중심에는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뭐라 이야기하더라도 한동훈 씨는 부정선거에 부역을 한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가장 절호의 기회가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현장에 찍는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수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동훈 씨가 전부 다 양보해버렸기 때문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전무후무할 정도의 최고치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지역구 경우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부를 조작한 여러분들 선거구 개수는 36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53개 지역구에서 성부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동훈 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주도했던 소위 한동훈 씨의 은공을 입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친한계가 이번 탄핵 대열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냥 국민 배반자다, 국민 배신자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탄핵이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만일에 한국당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분명하게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첫째는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영속화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 노예하에 결정적 기여한 것이 바로 탄핵 찬성파들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수하에 대한민국의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주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는 12명의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붉은색 옷을 위에 다 함께 입고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 내란 배후 미국 철거,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발각이 됐는가 하니까 주한미군 내란 배후 미군 철수가 아니고 미군 철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국인들이 주미 대사관 앞에서 대통령의 체포를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치는 그런 사회가 구현되는데 한동훈과 친한파 김예지, 김예섭, 김재섭, 김상욱, 조경태, 진종호 이런 사람들이 기여를 한 겁니다. 아마 곧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차릴 때가 되면은 이미 게임이 다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은 개인의 사심이나 공명심은 없고 제가 오로지 내린 시국 판단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4, 5년 정도 투자를 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고 국가가 망하는 일,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 공산당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족의 남한 이주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겁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제야 전문가하고 제야 H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주도해왔던 소위 부정선거 수법, 표를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이좋게 30%는 더불어민주당이 먹고 70%는 조국혁신당에 밀어주는 그런 만행을 여러분들 다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그런 여러분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제 제야 H님의 세 번째 작품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일명 조작값 추출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된 겁니다. 그것을 입력해가지고 찾아낸 결과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두 224만 표 상당의 유령 사전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습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전투표자 수를 224만 표 정도나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전산 조작을 통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그 일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0.73% 차이로 간신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전부가 다 그게 여러분들 사기인 겁니다. 선관위가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 다 사기인 겁니다. 그러면 총득표율 기준으로 몇 프로나 차이 났나? 7.89%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사이의 차이 표 격차는 24만 7,077표가 아니고 248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248만 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1,390만 표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는 1,639만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표를 제외하고 실제 득표수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무려 52.01%를 받았고 총득표율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4.12%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전부 다 조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민과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기 집단인 겁니다. 도둑놈 집단인 겁니다. 국민들에게 전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가짜 득표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다 까보게 되면 그 안에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투표자들이 직접 던진 진짜 사전투표수가 낱낱이 까발리게 됩니다.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지역구만 53개 의석을 도둑질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질의 수개인 겁니다. 내란범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인 거다. 내란범이 누구냐? 선거관리위원회 내란범인 거죠. 진짜 내란범들이 대통령을 모가지를 치려고 저렇게 칼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지역구만 36개 의석을 훔친 겁니다. 조선중앙동아가 선거 부정 문제를 전부 다 덮고 SBS, KBS, NBC, JTBC, 채널A가 전부 다 덮습니다.
판사, 검사가 이름 다 덮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영구히 남조선 조작공화국으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부모일 거고 아들, 딸이 있을 건데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부러지던 윤 대통령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를 감옥으로 쳐넣어야 그래야 그들의 세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 놈은 영장 여러분들 발급하고 한 놈은 영장 여러분들 집행하러 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심에는 거대한 규모의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윤 대통령이 꺾이고 국민들이 패배하게 되면 국민들은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간 나라에 사는 것하고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노예 상태에서 자식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직감을 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5년이란 긴 세월을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의인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선관위의 수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다 밝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몇 표가 대제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됐는지, 김민석 후보와 함께 몇 표가 대제해서 이런 껌배지를 도둑질했는지, 이현주가 이런 몇 표를 도둑질해서 여러분들 껌배지를 받았는지, 추미애는 어떤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까발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질주하고 폭주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버는 압수수색을 피하고 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미 그들은 후보가 받은 선거 결과를, 득표수 결과를 전부 다 공표해버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로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내심 초조할 겁니다. 누가 이기는가?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명암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고 한국인들의 운명도 크게 요동칠 걸로 봅니다. 많은 자유 애국 시민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힘을 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놓치고 나면 저만치 멀어져 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자유애국 시민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